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사운드 체크 한번 할게요.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댓글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남겨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온라인 우리말 클래스 오늘도 저는 여러분 찾아온 최민재고요. 저는 김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스페인 연두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보려고 해요. 스페인 가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요즘 밖에서 와인을 즐기시거나 양식 요리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감바스 알아히요라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 예영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바스 알 아히요는요, 스페인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에서 많이 즐기는 음식인데요. 감바스는 새우를 뜻하고 아히요는 마늘 소스를 뜻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새우와 마늘로 간단하고 쉽고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감바스 알아히요라는 이름이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마늘 소스에 빠진 새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요리가 쉬운 레시피로 되게 맛있게 완성도 있는 요리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10월 18일 저녁 11시 59분까지 본인의 SNS에 자랑 마음껏 해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DM으로 URL 보내주시면요. 5분 선정해서 연두 2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바스 알라이오는 원래 까수엘라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전통 냄비가 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 오일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오일이 차가워지면 느끼함이 강해지기 때문에 까수엘라라고 하는 따뜻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냄비에다가 담아서 팬째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먹는 음식인데요. 저희가 근데 그래서 또 한국에서는 주물 냄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메뉴 만들려고 주물 냄비를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스 버너나 인덕션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그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 저희 PD님이 엄청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한국에서 전통 조리 도구들 중에서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는 조리도구가 있어요. 바로 뚝배기. 그래서 저희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오랫동안 보글보글 유지를 하고 있는 뚝배기를 이용을 하시면은 저희 또 어떤 데 가니까 또 뚝배기 파스타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만들어 볼 감바스 알라이오를 뚝배기에다가 담아서 드시면 따뜻하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재료 소개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님 재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마늘이 필요하고요. 적양파는 4분의 1개, 새우, 그 다음에 건파슬리, 그리고 연두 순하고 연두 청양총,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는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나요? 올리브유는 시중에서 이제 파는 것 중에서 버진 올리브유가 있고 퓨어 올리브유가 있는데 버진 올리브유는 좀 생식이나 이런 샐러드 요리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퓨어 올리브유는 좀 가열한 요리에 많이 사용해서 저희는 오늘 퓨어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집에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밖에 없다 하실 경우에는요, 그냥 집에 있는 포도씨유나 식용유 같은 일반 기름에다가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발연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향이 좀 진해서 샐러드 같은 데 생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일반 퓨어 올리브 오일보다도 더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을 했을 때 쉽게 쓴맛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해요. 이때 포도씨유라든지 그 콩기름이랑 1대1로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그런 단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집에 오늘 예영님 적양파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적양파가 없으면 일반 양파로도 사용 가능할까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양파로도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마늘은 다진 마늘하고 편 마늘을 나눠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다지면 마늘의 향이 더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진 마늘 준비했고요. 또 슬라이스한 마늘은 중간중간 씹히는 식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는 마늘의 양을 반은 다지고 반은 슬라이스를 하고 하시면 네. 마늘의 충분한 향과 그다음에 씹는 식감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나는 마늘이 네. 씹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지셔도 되고 또는 마늘 향이 너무 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전체를 슬라이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관하다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네. 이게 이름 자체에 마늘 소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마늘을 넉넉하게 거의 한 20개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 입맛에 따라서 마늘을 조금 적게 사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저희가 팬을 일단 조금 예열을 해놨어요. 하고 오늘 사용하는 올리브유가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이거든요. 네. 여기 안에서 일단 3스푼을 먼저 넣어줄게요. 이 3스푼은 어떤 과정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 3스푼은 일단 처음에 마늘하고 적양파를 볶을 때 사용되니까 네, 처음부터 기름을 다 넣으면은 얘네가 올리브오일이 전체적으로 발연점이 좀 낮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가열을 할 경우에는 쓴맛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한 컵을 계량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숟가락으로 한 3스푼 정도 덜어내셔서 마늘을 볶는 데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때 가장 중요한 팁은 저희가 지금 중간불로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중간불로 볶는 게 올리브유가 발연점이 낮아서 이제 부정적인 쓴맛도 줄일 수 있고 마늘의 향이 이때 더 잘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꼭 센 불이 아니라 중간불로 볶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평소에 볶음밥 할 때나 이럴 때처럼 강한 불에서 재빨리 볶아주는 게 아니라 네. 중불에서 충분히 마늘의 향을 우려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마늘이 볶아지는 동안 잠깐 새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저희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머리랑 껍질이랑 다 벗겨진 칵테일 새우 중에서 사이즈가 좀 큰 녀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좀 더 나는 맛있는 기름을 만들어서 빵 찍어서 충분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머리가 달려있는 새우 준비를 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네. 손질하는 것도 귀찮고, 네, 먹을 맞아요. 때도 머리 제거하고 껍질 제거하고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처럼 저희가 사용한 요 칵테일 새우를 활용하시면 쉽게 조리를 하실 수 있고, 사이즈는 어떠한 새우를 사용하셔도 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적양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영님 보통 네. 이런 해산물 요리 할 때 그 빨간 그 고추 있잖아요. 이름 그 페퍼론치노 네, 그런 맞아요. 거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원래 적양파 전에 집에 페퍼론치노가 있으면 부셔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네. 저희는 오늘 그거를 왜 생략을 했냐면 네네. 저희는 연두 청양초를 사용해서 네네. 매콤함을 더해줄 거기 때문에 그걸 생략했고요. 혹시 페퍼론치노가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양파를 넣기 직전에 부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페퍼론치노가 사실 건조된 상태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꽤 길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양식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네. 한 번씩 별식으로 먹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사놓으면 너무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소진하기가 힘들거나, 그리고 정말 파스타 만들 때 말고는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영님 알려주신 것처럼 연두 청양초를 활용을 하시면 재료를 오랫동안 집에 묵혀놓는 일이 없이 네, 맛있게 깔끔한 매콤한 맛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올리브유를 다 넣어줄게요. 오,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이미 마늘 볶은 거에다가 올리브 오일만 넣었는데도 향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올리브유를 넣은 다음에 네. 바로 저희가 새우를 넣어줄게요. 대박.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너무 쉽죠, 오늘. 10분 오늘 만에 좀- 스페인으로 슝 가는 건가요, 지금? 오늘 바로 가죠. 오늘 비행기 안 타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저희가 올리브유를 200ml를 넣어줬잖아요. 네네. 여기에 연두 2스푼을 넣어줄 건데 아까 페퍼론치노를 안 넣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연두 1스푼, 그 다음에 연두 청양초 1스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오, 그러면은 종이컵 한 컵 기준이니까 200에 2스푼을 기억을 하시면 좋고, 네. 오늘 저희가 페퍼론치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연두 한 스푼에 연두 청양초 한 스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랑 드시거나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께서는 연두를 2스푼 넣으시면 충분히 그 맛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연두 1스푼,
넣어주시고 청양초는 꼭 흔들은 다음에 네. 열어서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네, 이 감바스 RIO를 만들 때 연두를 사용하면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걸 일단 알려드리자면 네. 마늘이 사실 볶으면은 매운맛이 사라지긴 하지만 본연의 그 매운맛이나 알싸한 맛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맛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두가 자연콩 발효액에다가 채소 우린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채소 우린물에 양파, 무 이런 채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새우의 자칫 비릿할 수 있는 향을 또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예영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을 하다 보면 자칫 쓴맛이 날 수 있는데 그 채소 우린물에서 나는 깊은 맛으로 그런 쌉싸름한 맛을 좀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다른 데서는 뭐 감바스 만들 때 소금으로 간하는데 왜 굳이 연두를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좀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재미있는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우리 단어들, 음식을 지칭하는 단어들 중에서 네.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이름도 되게 많거든요. 족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발 족자에 또 발이니까 발 약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감바스 같은 경우도 새우 감바스라고 불리는 경우가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예영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감바스가 스페인어로 새우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우 감바스라고 부르면 새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이 감바스 RIO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렇게 한 다음에 건조된 파슬리를 뿌려줄게요. 파슬리 없으면요? 혹시 파슬리가 집에 없으시다면 네네. 저희 한국 식재료인 쪽파를 이렇게 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쪽파 향도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뜨거울 때 쪽파를 뿌린 다음에 불을 꺼주시면은 네. 쪽파 향이 기름에 올리브유에 배어들어서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완성된 감바스는 그냥 팬째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빵 몇 조각 곁들이시면은 뭐 와인이나 맥주 한 잔 곁들일 때 참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빵 말고 예영님 네. 혹시 또 이 아이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항상 빵하고 같이 먹거나 네네네. 맥주랑 와인 이렇게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찬밥을 넣어서 오일 리조또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오일 리조또 만들 때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민재님이 옆에서 쇼파스타를 넣어서 파스타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감바스를 만들고 리조또와 파스타 두 가지로 한번 저희가 응용 요리까지 활용 요리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일 파스타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오일 리조또는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그쵸, 조금 생소하죠. 근데 오일 파스타와 같이 오일의 향을 더 많이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식재료 본연의 맛도 더 많이 나니까 오일 파스타도 오일 리조또처럼 잘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예영님은 리조또를 만들어 주실 거고 네. 제가 옆에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밥 양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밥 양은 밥 한 공기 200g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 양은 종이컵 기준 반인 100ml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밥 한 그릇에 종이컵으로 물 반 컵, 네. 그리고 파스타 삶아 놓은 거에다가 또 종이컵으로 물 반 컵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바스를 즐기실 수도 있고 저희는 오늘 활용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새우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댁에서 드실 때는 뭐 빵에 새우 같이 드시고 나서 남은 오일에다가 밥이나 파스타 면을 넣어가지고 리조또나 파스타로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리브 오일을 베이스로 한 파스타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즐기시지만 리조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맞아요. 올리브 오일 향이랑 그다음 마늘 향 그리고 새우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맛 그리고 이미 이 오일에 연두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간을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든든하게 탄수화물을 더해서 식사로까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파스타도 마찬가지로 소파스타나 뭐 김파스타 다 이용을 하시면 되고 따끈하게 볶으신 다음에 여기에도 종이컵으로 물 반 컵 정도 넣어서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밥은 집에 혹시 찬밥이 남으셨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고슬고슬하게. 네. 찬밥이 없다 하실 때는요 뜨거운 밥을 살짝 한 김 식히셨다가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즉석밥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즉석밥 따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지 마시고 그냥 즉석밥
유통되는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리조또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재님 이제 종이컵 기준 오. 반컵 물을 한번 같이 넣어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넣고 나서는 약간 센 불에서 물이 금방 유화되면서 쌀알과 파스타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이거 드시는 과정에서 조금 내가 간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맞추어서 연두나 아니면 연두 청양초 넣어주시면 조금 더 간을 더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는 네. 밥이나 파스타가 같이 들어갈 때는 연두 청양초를 마지막에 조금 더 넣으셔서 칼칼한 맛을 즐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보글보글 먼저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조또를 먼저 담아 보겠습니다. 뭐 집에서 뭐 피자나 이런 거 시켜 드시고 남겨두신 피클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곁들여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피클 없어도 충분히 맛이 이게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서 추천해 드리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바스에는 건조된 파슬리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저희는 위에 송송성 촉발을 이렇게 같이 올려줄게요. 그럼 쪽파 저도 주세요. 아, 민재님. 슈파스타도 완성을 네,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오일 베이스로 한 리조또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슈파스타 펜네를 이용한 오일 파스타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새우 감바스를 그냥 드실 때는 집에 있는 빵 같은 거, 냉동실에 있는 빵 같은 거 살짝 따끈하게 데워서 요거는 이렇게 찍어서 마늘 소스 듬뿍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뭐 저희가 사실 뭐 일을 하거나 이런 일상생활의 변화는 없는데 여행 가고 이런 걸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연두를 활용을 하셔서 감바스 알라이오 만드시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예영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종이컵 한 컵으로 기름 200에다가 연두 2스푼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맛은 물론 또 새우가 가지고 있는 비린내라든지 마늘이나 올리브오일에서 날 수 있는 매운맛, 네. 쓴맛들을 연두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꼭 유럽 여행 갈 때도 연두를 옆에 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슬슬 클래스 마무리하는 데 앞서서 이제 또 혹시 놓치신 이벤트 이런 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음부터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감바스 그리고 리조또나 파스타까지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본인 개인 SNS에 자랑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10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DM으로 URL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연두 2종을 집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늦게 봐서 다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오늘 6시 이후에 저희가 연두 인스타그램 IGTV나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요리 에센스 연두를 통해서 자세한 레시피와 함께 다시 방송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사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날씨 되면 날씨 너무 좋고 막 단풍놀이 가고 소풍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풍이나 나들이 하면 예영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김밥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미역으로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미역을 넣어서요? 엄청 생소하시죠? 네. 이 미역을 한번 튀겨가지고요. 뭐 새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지만 엄청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진 미역이 되게 섬유질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도 되게 좋고, 근데 어른들도 사실 미역을 무침이나 국 말고는 어떻게 먹을까 하는 다양하게 먹지 못하는 그런 좀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역 이만큼 사도 국밖에 안 끓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 미역을 활용을 해서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별미가 필요하시거나 네. 아니면 짧게라도 근교로 나들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아주 별미의 김밥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혹시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건조 미역 있잖아요. 네. 건조 미역이랑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김밥 재료들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도 저희가 3시에 네. 늦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3시에 만날게요. 스페인으로 가시죠. 고고. 안녕. 빵에 새우를 얹어서 와인 한 모금을 하고